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중국 지도부가 그야말로 시진핑 충성파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상하이방 등의 다른 파벌들은 아예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중국 지도부는 이제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중국 공산당 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이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이처럼 모두 시좌진, 그러니까 시진핑 사단으로 채워지게 되면 권력 분점을 위해 만들어진 이 상무위원회가 시진핑을 위한 보좌기구 내지 거수기구로 전락할 확률이 높죠. 당연히 이 시진핑 주석이 결정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 리도 없고 오로지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도부 구성을 예견이라도 한듯 CNN은 지난 20일 미국 시간입니다. 21일 중국 시진핑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시진핑 그 자신이다. 이런 보도를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CNN은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3기를 열면서 미래가 아닌 과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의 과거 10년 동안에 중국 경제는 추락을 했고 중국 공산당은 위기에 처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진핑이 들고 나온 것은 독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CNN은 더불어 이 세상의 독재 정권들은 비판적 조언을 무시하고 권력 남용과 반향실, 그러니까 오물한 개구리식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이 바로 그런 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지금 푸틴과 시진핑 모두 이런 독재자 증후군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CNN은 또 최근 역사에서 중국만큼 빠르게 현대한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이 수억 명의 빈곤층을 구출해 가지고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그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은 지금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CNN은 시진핑은 당과 기업과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그런 시진핑식 통제 정책 때문에 민간 기업은 질식해 가고 있고 미래 혁신 또한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2020년에 부동산 회사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헝다그룹, 그러니까 에버그란데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는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업 전체를 뒤흔들면서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CNN이 이어서 시진핑 집권 기간 동안에 제로 코로나 정책처럼 이 중국 경제와 사회를 뒤흔든 것은 없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음에도 유독 중국만큼은 봉쇄에 의존하는 가혹한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중국 사회를 재앙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잘못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를 극도로 위축시켰고 이로 인해서 청년 실업률도 20% 수준까지 상승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의 체면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CNN은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오류는 보지도 않고 그저 그 지시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CNN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의 리더십을 정리한 책인 오버리치의 저자인 수잔 샤크는 제로 코로나가 시진핑의 리더십과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중국의 관료들이 시진핑에 충성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중국 경제의 많은 문제들은 시진핑이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CNN은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도 볼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인민이나 중국 경제 발전에 존재 이유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시진핑을 위해 존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및 경제 발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누구라? 바로 시진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CNN의 분석 그대로 시진핑 체제가 오직 시진핑을 위한 시진핑의 독재 체제로 확고하게 굳어지면서
3기 비전으로 내세운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이 그야말로 독재 체제를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문제적 과업이라는 겁니다. 지난 22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 당대 폐막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공산당 헌법인 당헌이라고도 하죠. 당장에는 시진핑 3기 핵심 정책으로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개정 당장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장 개정안에 대한 당대회 결의문은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점차적 실현, 국내 순환을 주체로 국내 및 국제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 발전 구도 등을 개정 당장에 명기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산당 당장에는 이미 공동부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당이 공동부유를 핵심 경제 의제로 또렷하게 새겼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진핑 이와 관련해서 지난 16일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합법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거죠. 이건 개혁개방 시대의 선부론에서 마오쩌둥 시대의 공부론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진핑은 지난해 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공동부유를 꺼내든 바 있었는데 이번에 3년임 시대를 열면서 또다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며 중산층을 확대하고 소득 분배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 그러면서 공동부유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전체 인구에서 이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실천 방안이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3일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 이걸 정협이라고 그러죠. 정협경제위원회 유수진 부주임이 지난주에 중국 재정과학원이 주최한 이 포럼에서 중국이 2035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 인구를 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협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산층 진입 가능성 있는 중국 인구의 보니까 이 4억에서 5억 명의 4분의 3이 민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중산층을 늘리려면 당연히 민간 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류 부주임도 민간 경제의 발전을 과거보다 더 활발히 촉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산층 확대를 하려면 민간 기업 진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진핑의 경제 정책은 민간 기업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영기업 확대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민간 기업들까지 정부의 간섭 안에 두려고 합니다. 류 부주임도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 민간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들 민간기업 성장이 반드시 공동부유 달성이라는 목표가 함께 줘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이미 기업들에게 공동부유를 강요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해 시 주석의 공동부유 드라이브 속에서 부동산,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사교육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죠.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4%까지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간 경제에 공동부유라는 과제를 주면서 정부가 간섭을 하게 되면 이 공동부유가 추구하는 중산층 확대 목표는 달성이 요원해질 겁니다. 파이를 키우기 전에 분배를 생각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존 목표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를 분배하기 전에 일단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소득 분배 질서가 어떻게 실현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진핑은 또 재산 축적의 메커니즘을 바로잡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의 축적 방식을 관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면서 이는 부유층에 경고를 보낸 것이자 더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덧붙였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결국은 부자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가난한 이를 돕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상속세, 부유세 같은 것들이 신설될 걸 보입니다. 문제는 이 중국 내에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대부분들이 공산당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핵심, 고위층. 자, 지난 2020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려다가 공산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지지 기반인 공산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공동부유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비공산당원이면서 슈퍼리치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들은 소수입니다. 오히려 열혈 공산당원들이 자산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공산당원이라는 타이틀로 재산을 축적해왔고 또 보호를 해왔기 때문이죠. 공동부유로 빈부격차를 해소한다고요?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니면 또 공산당원이 이렇게 지켜주고 호의해주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고요. 재산을 지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시진핑이라도 공산당원들의 재산을 먼저 분배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또 엉뚱한 중국 경제만 박살낼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